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의 새로운 순수 전기차 EV4를 시승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차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스 롱레인지 버전하고 GT 라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기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는 풀옵션 선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차량 가액이 어스 기준 5,370만원 정도, 그리고 GT라인을 타시는 분들은 5,4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사실상 어스 트림이냐 이 GT라인이냐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 생길 뿐, 기본적으로는 둘 다 풀옵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도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디자인에 대한 소감 그리고 실내에 대한 소감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이 차를 좀 경험을 해보고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EV4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가 꾸준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요 어포짓 유나이티드 라는 것이 좀 철저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겉에서 보는 것과 실내에서 보는 것에 대한 소감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조금 들었던 생각이 EV3죠. 먼저 나왔던 전기차, 컴팩트한 전기차인 EV3의 세단 버전 혹은 크로스오버 버전이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K8의 느낌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았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이제 대비되는, 앞쪽과 동일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불호 쪽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다른 시승기를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호불호의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바로 이제 트렁크가 어떻게 열리는가에서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약간 뒤를 뚝 잘라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열린다라는 느낌이면은 이렇게 뚝 잘려서 이렇게 열린다? 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세단 형태의 차들의 트렁크가 열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아요. 특히 이제 트렁크에 무엇을 넣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큼지막하게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꼭 열려가지고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뭔가 부피감이 있는 거를 자주 싣고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 공조기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적절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EV9에서 시작해서 이제 요 EV4까지 내려온 디스플레이 사이에 공조 터치 패널을 넣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터치 전환식 공조기보다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요거를 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는 요 아래쪽에 간단하게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것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요 어색함과 불편함과 시야의 가림 이런 것들을 조금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픽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CCNC였는지 CCI였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5세대 그 OW 내비게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들이 약간 좀
패밀리 룩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동일한 디자인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서 좋아요. 모델별의 차별성은 없지만 익숙해서 좋거든요. 근데 요게 그렇게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차를 다 한꺼번에 경험을 하거나 사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같이 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다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익숙한 게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레이아웃, 익숙한 조작법을 갖고 있는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점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EV3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는 요 도어 손잡이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요 버튼 부분입니다. 요 패널 부분인데 굉장히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V3 때도 느꼈던 건데 되게 직관적인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게 달라서 좀 어색한데 찾기 힘든데 라는 그런 생각들 같이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되게 깔끔해요. 깨끗하고 깔끔해요.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기교를 부려갖고 정신없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대표 주자가 사실 최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무슨 클럽처럼 이렇게 막 다 박아놔가지고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고급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은은하게,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옛날에는 무드등이라고도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불빛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 차들의 요 기능의 요 포인트였던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요 EV4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이런 은은함은 상당히 괜찮은 형상이다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면은 비록 지금 낮이라서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길 텐데 꽤 괜찮은 형상이 적용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고 보고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안에 수납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뭔가 잡다한 것들을 좀 짱박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는 하지만, 그거는 짱박는 것에 목적이 있을 때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공간을 활용하면서 쓰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편한 형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현대차나 기아 그룹사나 아니면은 다른 자동차 브랜드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 쉬는 시간에 혹은 정차를 하고서도 굳이 노트북을 올리고 뭔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끔씩 계속해서 이렇게 가끔씩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아이오닉 5 때도 그랬었던 거예요. 무선 충전 패드가 지나치게 아래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운전을 하면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뭐가 됐든 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이제 주행이 다 끝났을 때도 요거를 꺼내고 뭐 하려면 어쨌든 눈하고 보이는 데 가까운 데 있어야지 이거를 안 까먹고 챙겨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플레이트, 요 책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다른 수납 공간, 요 부분의 수납 공간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됐다 보니까 시야에서 자꾸 놓치게 되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요 부분은 괜찮지만 요 아래쪽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저도 지금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좀 아이디어를 짜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에는 기아가 작년에 야구를 우승을 하고 지금 굉장히 신나 있어요. 올해도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KBO에 대한 이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KBO 테마, 그리고 이거는 기아차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테마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돌이라고 하나요? 저거? 호순인가요?
그 캐릭터가 내비게이션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되게 웃겨요. 막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해놨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정말 웃기게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의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준 게 오늘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이 EGMP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주장으로는 EGMP고요. 많은 분들의 이 썰에 의하면 EGMP가 아닙니다. 어쨌든 니로에서부터 사용을 해왔고 EV3하고 같은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81.4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차의 크기가 아무래도 조금 컴팩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륜구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터가 없어요. 전륜 모터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는 533km입니다. 잘 나왔죠. 배터리 용량 대비,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출력 대비, 이런 것들 전체적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꽤 좋은 주행거리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장착되어 있는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게 150W 에요. 150W고 토크가 283Nm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출력 자체는 제원표상 출력표 요 자체는 굉장히 무던해요. 그렇긴 한데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전기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의 소모율이 주행 습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도 연비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기차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팍팍 밟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533km라는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150W라는 모터의 출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합 출력 세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km/kWh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6.8, 7km/kWh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변동이 생기고 있는데, 주행 환경에 따라서는 굉장히 훌륭한 전비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같이 들어요. 지금 배터리가 82%가 충전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413km라고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한 600km 정도는 풀충했을 때, 완전 충전했을 때 600km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전비를 갖고 있다, 그런 출력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실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정숙성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되게 조용해요. 부드럽고 되게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EV6의 승차감이 오히려 좀 아쉬워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EV6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거, 퍼포먼스 이런 것들, 운전이 재밌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던 모델인데, 그래도 그거는 어쨌든 SUV예요. 굉장히 낮고 쿠페형 스타일을 갖고 있는 모델일 뿐 SUV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포티한 것과 SUV라는 것의 사이에서 오게 되는 그 괴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EV4는 그냥 대놓고 세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조금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져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충분히 잘 걸러주고 있는 편이고, 머리 공간, 좌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감도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잘 차단을 해주고, 어떤 분들은 EV4의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정도로 차이점들이 지금 좀 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요철을 넘어갈 때도 충격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려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흡수를 하는 건 아닌 거, 먹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잘
풀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기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형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 혹은 불편함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승차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승차감을 깼던 거는 사실 회생제동입니다. 여러 브랜드에게 주어져 있었던 숙제였고 각자의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요 회생제동 단계를 그냥 오토로 두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회생제동에 대한 것이 크게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요 서스펜션 자체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과 이건 좀 꾸불꾸불한 게들이 좀 섞여 있는 요 지방도로로 좀 들어왔는데, 이런 도로에서도 승차감은 고속도로에서 느꼈던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철에서 충격을 걸러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왔다 갔다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흔들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도 서스펜션의 세팅을 차급 대비 상당히 좀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코너를 돌 때도 그렇고 편안하게 주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가속 성능에 있어서도 그렇고 급격한 코너링에서도 그렇고 차가 미끄러질 법한 그런 환경에서도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전성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0W라고는 하지만 숫자 대비, 재원표상 수치 대비 가속 성능이라든가 주행 성능 자체는 상당히 준수한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경쾌하게 치고 나가고 경쾌하게 받아주고, 코너를 돈다거나 했을 때도 경쾌하게 받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요 점수를 준다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가격 대비 살만한가인 것 같은데, 풀옵션이라는 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신다면은 살만하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좀 욕심을 부리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모델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얼 모터가 아쉬운가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에 출시가 돼서 차를 봤을 때는 듀얼 모터도 있었으면 정말 재밌게 잘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에다가 그냥 이미 충분히 그냥 적당하게 잘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에다가 듀얼 모터를 넣게 되면 오버스펙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깔만한 것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장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파츠들만 좀 많이 개발할 수 있게 소스를 풀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너분들, 소유주 분들의 평가가 좋아야지 또 입소문이 나게 되고 또 그렇게 다른 소비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제조사도 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판매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왕복해서 한 60km 정도 타본 건데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